자, 여러분은 지금 꼴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총각내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자, 122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놀자의 이수진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우! 야, 이제 2천만 명의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와서 잘 곳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 호텔로만 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을 쉐어해서 네. 뭐 하숙집처럼 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막 외국 분들도 이용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외국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이제 네. 언어 번역도 다 해가지고요. 저희 내국인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좀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를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이제 1부 마지막에 아니 진짜 저희 그때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음식 식당도요 정말 제가 먹어본 밥 중에 두 번째로 맛있었어요. 첫 아니, 번째는 저희 집이 맛있죠. 건물이 6층이었나요? 예, 6층. 6층짜리 건물이 다 이제 야놀자인데 그 중에 한 층을 아예 식당으로 빼놓으셨더라고요. 그 웬만한 대기업도 그렇게 하기 그럼요, 쉽지 쉽지 않거든요.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네. 고정비나 뭐 인건비 또 식자재가 그러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일단 야놀자가 성장하는 게 제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 여기에 있는 영업사원들, R&D 그룹, 뭐 지원센터, 그다음에 CS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한 200명이 넘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땀이 축적돼 가지고 지금 야놀자가 11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성장을 함에 있어서 결국 제 혼자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사원들이 야놀자인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복리후생 같은 경우가 만약에 내가 널 아끼고 있어 우리 같이 성장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만 잘 먹고 잘 살고 저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저만 쉬고 이러면은 사원들이 앞에서는 대표님 하도 뒤에 가서는 뭐 지만 잘 먹고 잘 살아. 저 새끼 저거 배 나오는 거 봐 저거. 그렇죠. 저거 기름 나오는 거 봐. 저 기름. 저 얼굴에 저 개기름 봐 저거. 아우 막.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제 복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없는 기업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어떤 소액으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이제 계속 추가를 하다 보니까 헬스장도 있고요. 샤워실이나 숙식실, 카페, 식당, 뭐 이제 뭐 어떤 그 체육 시설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해주고요. 도서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게 된. 와. 삼시세끼를 다 줍니까? 삼시세끼를 다 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식비만 3천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자유 출퇴근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언제 출근을 하든지 언제 퇴근하든지. 근데 일은 굉장히 빡셉니다. 참고로. 그래서 간식도 무한 제공을 해요.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무한 제공하고 있고 겨울에는 과자를 무한 제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먹여서 돌아가시게 하시는 거네 그러면. 아니 몸에 좋은 걸 자꾸 주셔야지. 아니 정말 회사 이름처럼 직원들이 야 놀자 하네요. 노네요. 그래서 회사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일만 할 수 있게끔 다 할 수 있게. 네, 다 할 수 있게끔 집에 가지 마라 이거죠. 다 전략이 있네요. 그럼 자유출퇴근인데 뭐 얼마나 좋아요 자유출퇴근. 그렇죠. 노동부에서 니네 왜 이렇게 일 많이 시켜? 네. 일 많이 시켜 막 이렇게 할 적에 저희는 자유출퇴근이에요. 어. 자기 스스로가 일하는 거예요. 하고 네. 일은 이만큼 주고. 어. 근데 굉장히 사원들이 행복해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례로 저희 인턴 사원이 되면은 네. 모텔 청소를 일주일 동안 시켜요. 와. 모텔 청소를 숙식을 제공하면서 네. 침대뽀 가는 거, 욕실 청소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일주일 동안 청소를 시키면은 네. 가가지고 그 해탈을 해서 와요. 예. 자기가 얼마나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그럼요. 걸 해탈을 해갖고 와가지고 이제 저희는 전 사원이 업무 일지를 매일 쓰고 그걸 저부터 시작해서 인턴 사원들까지 다 공유를 하거든요. 네. 그때 업무 일지가 장문의 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느꼈던 거,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지만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분 중에 예전에 제가 정지용 회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말씀 중에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 보면 자기는 뭐 이런 일 하려고 안 왔는데요, 이런 거 아닌데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인생이 있잖아요. A부터 Z까지 경험하고 뭘 하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데 A, B, C만 경험한 사람은 다른 일을 맡기면 네. 나머지 예를 들어 C, 뭐 D, D, E, F가 뭐 그 뒤를 생기면 두려워하는 충격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대표님 사실 그 문화가 그냥 뭐 웃으면서 우리가 시켜먹었지만 그 안에는 정말 회사를 깊이 있게 알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우! 와우! 그러면 네. 이제 요즘에 뭐 회사도 많이 성장하셨고 대표님도 이제 행복하게 하는 건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사람마다 자기가 지우고 싶은 기억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건 난 지우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를 하면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를 하면서 두 가지 정도가 처음에 13명 정도가 있었어요. 저희가 적자가 날지게. 네. 그때 이제 제가 사원들한테 적자가 나다 보니까 네. 사원들한테 저는 되게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원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못되게 굽는 사장이었나 봐요. 네, 월급은 제가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거든요. 네. 월급이 10날이면 거의 3일, 5일 정도 해줬어요. 네. 월급은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 해서 돈이 생기면은 월급부터 챙겨주고 나머지 공과금이 좀 밀리더라도 월급부터 챙겨주는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을 만큼 투철한 정신에서 제 마음은 굉장히 잘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는 다 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사원들 입장에서는 제가 뭐 적자도 나고 영업도 잘 안 되고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고 지금 이제 뒤돌아보니까 그런 형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원들이 보고서를 써서 냈어요. 네. 보고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5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주주가 예. 5명. 그 주주 회의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주주 회의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에 이수진 대표가 경영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무능력하다. 매출을 못 이끌고 있는 이유가 예. 무능력한 거다라고 이제 했죠. 저는 그때 영업을 계속 다녔고요. 아침 10시부터 새벽까지 영업을 다녀요. 왜 그러면 예. 숙박업소가 지배인님들이 그 근무가 끝나는 시간이 밤 12시거든요. 밤 12시에 끝나고 소주 한 잔 먹고 그러면은 예. 새벽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2시, 3시까지 있고 다시 위정부의 아파트에 있었는데 위정부로 들어와 가지고 예. 다시 이제 아침 잠깐 얼굴 보고 영업 다니고 그 일을 거의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내부에 관리하는 그 관리부장이 있었는데 예. 관리부장이 개발자였는데 이수진 사장은 무능력하고 그래서 이수진 사장은 이제 그만두고 예. 본인이 사장을 하겠다고? 대표를 하면 참 잘할 것 같다라는 예.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그래도 숙박업 청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영업 다니고 경험이 있으니까 예. 네가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게 되면서 그 이제 부장이 관리부장은? 나가야 되는데 그 부장이 나머지 인원을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 관계가 내가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기는 거는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고요. 예. 물론 이제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계속 뭐 적자가 났었는데 물론 적자였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사람에 대한 상처를 굉장히 그때 좀 심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자. 예. 이게 이제 시작이었죠. 지금의 기업 문화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경험치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경험으로써 이제 이 기업 문화를 좀 배운 것 같고요. 예. 이게 기업을 그렇게 한 8년째 운영을 했죠. 예. 되게 식구처럼 이제 저희는 가족이 무조건 됐구만. 가족이다. 무조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사람이 퇴사를 안 해요. 어. 회사 이직률이 없는 거예요. 야. 한 100명이 넘어가고 한 120명 이렇게 될 때까지 예. 이직률이 없는 회사. 야.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희가 4명의 영업사원을 뽑으면은 2,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지원율이 되게 세고요. 8번 정도 만에 입사한 사원도 있어요. 야. 입사 지원을 팔수를 해가지고. 하고 들어오는 예. 대단하시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끈끈한 정이 있는데 이 끈끈한 정이 저희의 또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예. 어떤 발목을 잡냐면은 굉장히 느려져요.
다 아니까 너무 친하니까 그냥 대충 해도 좀 넘어가고 해도, 에이, 좀 괜찮잖아. 알면서 에이, 뭐 이런 거. 부서끼리 어떤 부분도 그냥 잘못됐는데 네. 잘못을 눈 감아주기 시작하는 네. 거죠. 뭐 이제 개발이 잘못됐는데도 그냥 그래 그러면 인정해줄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변화를 주고자 해서 120명 정도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변화하자라고 했는데 변화를 하려고 하면은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네.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을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예. 부장은 차장을 뽑고 차장은 과장, 과장은 대리, 대리는 주임, 주임은 사원, 그러니까 자기 사원은 밑에 그냥 신입사원.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을 뽑는데 저희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 그냥 그 신입사원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는 내가 이 운영 체제 그렇다고 여태까지 식구처럼 지내고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을 구조 개선 작업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못 바꾸니까 조직을 못 바꾸니까 이걸 좀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회사를. 그래서 제가 그 전문 경영인을 좀 드리고요. 네. 또 저희 이제 부사장이 저하고 창업 동기인데요. 네. 부사장을 계열사의 대표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략 서비스 이사가 있어요. 네. 그 이사도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회사에 벌써 8년 동안 일하던 그 이사인데 그 이사도 계열사로 보내고 예. 창업하게끔 만들고 예. 그리고 이 회사에는 중추적 역할 그러니까 임원진을 다 빼고 전문 경영인 2명을 드려요. 한 명은 재무총괄, 예. 한 명은 이제 경영총괄로 이렇게 들여가지고 제가 CEO에서 물러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물러날 적의 감정은 굉장히 복잡했죠. 왜 그렇겠네요. 여태까지 10년 동안 배고프면서 막 성장해가지고 매출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데 뭐가 문제라고 사장님은 저렇게 자꾸 변화를 하려고 변화를 주장을 하고 물러나려고 하고 뭔가 바뀌자라고 하고 우리 굉장히 뭐 150%씩 매년 15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하는 거야라고 이제 사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CEO가 오셔가지고 이제 경영을 맡는데 사람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바뀌냐면은 제가 최대 주주고 그러면서 사장하면서 창업자니까. 네. 제 앞에서는 줄을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전문 경영이 오시니까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생겨요. 라인이 생기고 이게 이제 재무 쪽으로 붙어야 되는지 전략 경영 쪽으로 붙어야 되는지 경영 쪽으로 또 한편으로 또 절 찾아와 가지고 사원이 또 새로운 라인을 또 만들고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 막 이제 회사가 쑥대밭이 됐죠. 불과 한 6개월, 3개월, 6개월 만에 완전 쑥대밭. 일은 안 해요. 진짜 이 조직을 개선하자고 한 일인데 조직이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탄탄한 조직이 와해가 되는 게 단 3개월, 6개월 만에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월별로 적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월별로 적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월별로 왜 적자가 나는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한 120명에서 160명, 170명까지 급격하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사람을 뽑기 시작하는데 그 인건비가 한 4, 50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신사업 한다고 막 투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매출 구조는 상승을 해도 지출 구조가 그걸 계속 더 앞질러 버리는 거죠. 이게 보니까 이제 제가 한 3개월 정도 이제 정처 없이 막 돌아다녔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10년 동안 한 번 10년이 아니고 거의 한 14년 정도죠. 14년 동안 숙박업 하면서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니까 360일 근무를 하니까 누굴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 시작하고 나서 배고프니까 배를 채워야 되잖아요. 적자를 탈피하느냐고 누굴 만날 새가 없었고 이제 성장할 적에는 너무 재밌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제가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 모임 있어도 가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딱 내려놨을 적에 집에다 얘기하고 그냥 차 끌고 정처 없이 돌아다녔죠. 친구도 만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저 이제 많이 보살펴 주신 선생님도 찾아가고
또 저희 지사가 이제 대구나 부산 그렇게 있는데 광주에 있는데 거기도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사는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된 거예요. 막. 뭐 사이트도 개편하고 뭐 사람도 막 조직이 막 영업하는 사람이 갑자기 기획부서에 가 있고 어머. 그다음에 뭐 CS 하시던 분이 갑자기 디자인 파트에 가가지고 기획을 하고 그 전문 자기가 하던 일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부서 이제부터 이렇게 사람이 여기 한 150명 있으면은 뭐 하고 싶어 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발령을 해가지고 이게 막 하는 거예요. 네. 혁신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이에요. 근데 혁신이라는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좀 감당할 수 있는 혁신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혁신을 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쟤는 어떻대 얘는 어떻대 쟤 때문에 일이 안 돼 얘 때문에 일이 안 돼. 원래 그러지 않던 조직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6개월 정도 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다시 이거 야놀자 진짜 망해버리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죠. 다시 이제 돌아가가지고 진짜 조직 개선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태까지 좋은 어떤 사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악덕 기업주가 되겠다. 악덕 기업주가 되는 거를 용납을 좀 해달라. 용납을 못하게 했으면은 빨리 야놀자를 벗어나라. 굉장히 과격하게 핸들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전 대회 시에 모아놓고 이제 전체 공표를 하죠.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제 나가 계신 동안 그래도 얻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나를 되돌아보면서. 일단 되돌아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 제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네. 이 숙박업이더라고요. 이거 할 때가 가장 재밌었고 이거 할 때가 가장 신나고 미치고 열정적이고 밤을 새도 힘들지를 않았는데 그렇지. 6개월 동안 실직에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꼭 병자 같은 거예요. 뭐 해도 그래 해. 하고 막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영혼이 없는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되게 싫어했죠. 그 대표님 말씀하니까 얼마 전에 그 인턴이라는 영화 했었잖아요. 영화에 보면 거기서도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드리려고만 할 때 그 어르신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너가 만든 회사고 너가 있어야 된다.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대표님 말씀 드리니까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너무 멋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딱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좀 조직이 다시 자리 잡혀지던가요? 그게 뭐 그거죠? 조직이라는 게 사실 한순간에 또 한순간에 그렇게 그게 돌아오는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6월 달에 이제 돌아왔죠. 회사를 2014년도 초에 이 자리를 내려놓고 있다가 2014년도 6월 달에 6월 달 말에 돌아왔어요. 네. 6월 말에 들어와서 희망퇴직을 했어요. 희망퇴직을 어떻게 하냐면은 너 나가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 우리가 지금 9년째 회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난 맛에 여태까지 사는 것 같다. 내 주변을 보니까 너무 잘난 회사도 많고 너무 잘 나가는 회사도 있고 혁신을 너무 잘한다. 근데 우리는 혁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패배 의식 그러면서도 1등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다. 이거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건데 야놀자에서 이 드라이브 거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할 사람은 미리 예. 얘기해서 알아서 미리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희망퇴직에 대한 어떤 조건을 굉장히 좋게 해줬죠. 그러니까 뭐 계속 일했던 사람이니까요. 많이 뭐 희망퇴직할 때 많이 받아간 사람은 제가 또 지분을 또 일부 주고 막 해서 그래요? 지분 정리하고 뭐 하고 하니까 뭐 2억 3억 받아가 있어요. 오, 저도 신청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몇 명이나 그렇게 해서 저는 한 20명 정도 나갈 줄 알았는데 네. 10명에서 20명 정도 나갈 줄 알았는데 3분의 1이 나가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영혼이 굉장히 지쳐 있었던 거예요. 한 8개월 정도 네. 되는 시간 동안에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고 주체성을 잊어버리고 남 욕하는 거 나 때문이가 아니고 쟤 때문에 안 돼요라는 네. 얘기를 한 6개월, 8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 청춘인데 너무 맞아. 지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조직 자체가 옛날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저한테도 많이 찾아왔어요.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무능하신 거다. 이런 우리가 훌륭한 조직이었는데 사장님의 일순간의 판단 때문에 우리 우리가 조직이 이렇게 완전히 와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대표님이 가장 그러니까 회사에 있어서 그렇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부를 마감하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그러니까요. 요때 또 이렇게 꼭 하세요. 벌써 2부를 맞춰야 될 네. 시간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잠시 후 3부에 과연 우리 이수진 대표가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그렇게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을 다 가지고 가면서도 네. 얻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요!